코스모스야. 아직 봄이잖아. 한잔히 기다리면 가을에 가장 예쁘게 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주저하지 마. 가만입니다. 더 시작입니다. 목요일 예정은 고용지표가 상당히 좀 잘 나옴에 따라서 고용지표가 나오자마자 증시가 급등을 하고 장 막판에 약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끝났지만 어쨌든 종가 마감 기준으로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 때로는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온다고 하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내려가면서 증시가 내리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고용이 잘 나오면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이유로 증시가 오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월가가 정한 방향대로 간다. 물론 고용지표가 잘 나온 직후에 장이 좋아져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고용지표가 잘 나와서 올랐다기보다는 이미 큰 판은 월가가 정해놨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오히려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고 그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포지수는 근데 다시 피어의 구간. 이게 조금 의아하네요. 푸덴커럽션도 0.78 약간의 제자리. 키움전사의 주간 동향을 보면은 금요일에 사실은 제가 금요일에 약간 쉬어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숏을 단타로 데일리 단타로 해볼까 했었는데 그 순간에 키움전사의 순매수를 보니까 키움전사가 숏에 이미 매수를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숏을 전 타진 않았는데 키움전사는 한 발 빠르거나 한 발 늦다. 월가의 세력은 개미가 몰리는 곳에 돈을 퍼다주지 않는다. 주간 순매수를 봐도 키움전사가 이미 숏에 미리 선점해서 들어와 있다. 키움전사 월간 순매수에서도 키움전사가 선점해서 들어와 있다. 키움전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과도하게 롱이 오르니까 숏에 타면서 물도 타고 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숏은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으나 무조건 현재 상황에서 숏은 데일리 단타로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현재는 롱이 좀 세기 때문에. 다음 주 어닝 발표를 보면은 월요일에 장전의 온세미컨덕터 속스의 주요 구성 종목 그리고 최근 나스닥의 대장인 팔란티어 차트를 좀 보니까 약간의 좀 빨랑 튀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나스닥 종목 중에서 지금 추세가 가장 세긴 하나 지금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으며 어차피 지금 팔란티어를 들어가신 분들도 최근 급락에서 주었거나 장투하신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거의 일부 아주 극소수 있겠지만 최근 요 며칠 사이에 팔란티어를 들어갔다고 한다고 하면 빨랑 튀어야 되지 않겠느냐. 수요일은 레이스 페라리죠. 페라리를 좀 타고 싶은데 좀 쉽지 않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상당히 좀 항상 좀 분위기 좋을 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죄를 부렸다. 회계 부정 아직도 해결이 되진 않은 것 같고요. AMD 역시나 속스의 주요 구성 종목. 수요일에는 월트 디즈니, 노보노디스크, 유니티, 비스트라 에너지 중소형주들의 날이네요. 장후에 카바나, ARM. 목요일에는 소파이, 크록스. 최근에 추세가 좋지 않았다가 약간의 좀 반등을 해줬죠. 그리고 코인베이스, 마라손 디지털 홀딩스, 사운드 하운드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은 월요일에는 한국 휴정이고요. ISM 서비스업 PMI. 이젠 다 아시죠? PMI가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국면, 50 이하일 경우에 경기 침체 국면, 예보보다 PMI가 낮을 시에는 어쨌든 경기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PMI가 높게 나온 것이 좋다. 5월 6일은 미국 3월 무역수지 관세에 직접 타격을 받지 않는 마지막 3월의 무역수지 발표 좋게 좀 나와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하이라이트는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3시 이쯤이 되겠네요. 미국의 금리 결정. 최근 미국의 금리가 조금 인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금리를 이번에 인하할 확률은 거의 없고 동결로 나오겠으나 문제는 이제 언제나 그랬듯이 30분 뒤에 펼쳐지는 파월의 기자회견이죠. 이번에 금리 인하를 다음 FOMC 때 한다는 그런 비둘기적 신호만 준다고 하면 어쩌면 다음 주에 나스닥이 200일선을 넘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만약에 좀 좋지 않은 좀 매파적인 뉘앙스를 보여준다고 하면 200일선을 저항받고 확실하게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죠. 추매하는 수밖에. 나스닥 1배지수 QQQ 차트 주봉입니다. 5월 1주차는 역시나 엄청난 상승 3.43%의 상승이고요. 고점 대비 이제 9.61%. 통상적으로 10% 이내의 하락은 그냥 단순 조정장으로 칠 수가 있는 것이고요. 20% 이상의 하락은 하락장인데 이미 그 지점은 극복을 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주봉상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이 하방의 지지선 검정색 지지선을 깨자마자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이 차트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다시 주봉의 하방 지지선이 이제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지점에 주봉 이평선 20주선이죠. 20주선도 위에 있어서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봉 이평선까지는 마이너스 1.6% 남았다. 저항을 받겠죠. 저항을 받겠으나 다르게 생각한다고 하면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지점까지 추가적으로 한 1.5% 정도 더 상승할 수도 있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저항을 뚫는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좀 해피한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과거로 돌아가서 22년도 보면은 굉장히 좀 내리다가 20주선 중앙 이평선 주봉의 20주선에서 저항을 받고 돌파 실패하면은 뭐 또 슬픔의 시대가 오는 거고 18년 미중 무역 전쟁 때도
주봉의 저항을 받고 돌파 실패하면은 슬픔의 시대가 오는 거고, 그런데 주봉의 20주선을 어렵사리 돌파를 하면은 기쁨의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주봉 이평선은 굉장히 추세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선이에요. 현재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죠. 변곡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주봉의 이평선에 저항을 받고 내리느냐, 아니면 주봉의 이평선을 완만하게 틀어서 비비다가 돌파하고 지지받고 오르느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요, 여러분. 로그의 보조 지표를 보면은 3대 지수 모두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하고 돌파하는 자리. 주봉의 스토캐스틱만 보면은 굉장히 좋아요. 주봉의 캔들도 직전 주봉의 캔들을 완벽하게 돌파하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 지금은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좋은 흐름은 뭐 부인할 수는 없겠네요.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가 계속적으로 내림에 따라서 중앙 이평선이 아래로 살짝 꺾였죠. 살짝 아주 미세하게 꺾였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사요나라 캔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빅스가 단기적으로 올라도 이제 내려오고 있는 저항선을 맞고 떨어져야지. US100 나스닥 지수 현재 일봉상으로 봤을 시 하방 채널을 좀 완벽하게 돌파를 한 상황이고, 일봉의 201선 파란색 201선까지는 이제 0.5% 남았습니다. 사실상 금요일에 201선을 사실상 터치를 했는데, 터치 근처에 가자마자 장 막판에 차익 실현 물량 일봉의 201선을 돌파하지 못할 것 같다는 단기 매매자들의 차익 실현이 나온 것이고요. 단번에 돌파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현재 나스닥 일봉상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시나리오는 뭐냐? 일봉 이평선이 고개를 살짝 틀었죠. 일봉 이평선이 빨리 올라올 수 있을 때까지 201선 계속적으로 평평해지고 있고, 일봉의 캔들이 횡보를 하면서 이게 버텨주는 거예요. 시간을 끌어주는 겁니다. 시간을 끌어주면서 일봉의 201선을 터치하고 뒤집어서 오르는,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시나리오. 왜 그러냐? 일봉의 이평선과 캔들의 이격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일봉의 이평선을 이렇게 밑에 놔두고 계속 이렇게 오르는 상황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 지수니까. 개별주, 코스닥의 정치 테마주, 계잡주는 그렇게도 갑니다. 하지만 지수가 그렇게 갈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최상의 시나리오는 지수가 횡보를 해주면서 21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현재의 자리에서 굉장히 괜찮은 캔들이 떴고, 이 캔들 상당히 중요한 캔들 채널 그것입니다. 하방 지지선, 빨간색 상단 저항선. 이 채널 안에서 캔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주기만 한다면 좋은 날이 올 수도 있다. 그 상황에서 201선까지도 돌파해주면 완만하게 시간을 조금 두면서 돌파를 해준다고 하면 반격의 날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의 작전은 낮은 곳에서 잡은 사람들은 당연히 뭐 홀딩이고요. 차익 실현을 조금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죠. 왜냐? 201선을 맞고 쭉 떨어지는 시나리오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니까 약간의 좀 차익 실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다 팔아선 안 된다. 변곡의 자리는 맞는데 그것이 다시 하방일 수도 있고 다시 상방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상방일 경우에는 다 팔게 되면 다시 진입을 못할 수도 있다. 일봉의 이평선이 약간 고개를 틀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괜찮지 않겠느냐. TQ 볼린저 밴드를 살짝 찢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좋은 흐름. TQ도 일봉의 21선이 약간 고개를 틀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 저항선을 뚫었으니까 하루 이틀 조금 더 갈 수 있다. 이때도 조금 더 갔고, 이때도 조금 더 갔고, 이번에도 조금 더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죠. 저항선을 뚫으면 일단 조금 더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NVDL 2배 홀딩을 하였고요. 문제는 이제 이 파란색 음영으로 표시를 해드린 강한 매물대에 도착을 했다. 강한 매물대에 이제 진입을 하면서 이때 매수한 자들의 평단이 온 거죠. 잘 생각해 보자고요.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혀 있었는데 이제 본전 또는 수익권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은? 빨리 그 고통에서, 마이너스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매도를 하겠죠. 현재 엔비디아가 그런 자리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전을 위해서 주식을 하진 않잖아요. 본전을 위해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오르고 있는데 역 헤드앤숄더 가 되면 좋겠죠. 근데 엔비디아는 이 강한 매물대를 뚫어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목표가는 한 $120 정도 잡아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반도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상당히 좀 차트적으로 괜찮은 상황. 목요일에 이 캔들에서 멤버십 회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좋은 캔들이 하나 떴다고 수익 실현을 조금 더 밀어보시라고. 반도체나 쏙슬의 수익 실현을 조금 더 미루라는 뜻이죠. 야간의 상승. 엔비디아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이제 강한 매물의 구간 진입을 한 것이죠. 이제부터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급등이 아니고 약간의 좀 비벼주는 흐름, 매물을 소화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뭔가 좀 파월의 비둘기적인 스탠스나 뭐 또 다른 관세에 대한 해결이 나오면은 $205까지 가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쏙슬도 그어드린 검정색 저항까지 갈 수가
충분히 있다. 그런데 이 저항을 뚫으면은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리겠지만 어쩌면 일목균형표의 하단 자리 18달러까지도 근실내는 당연히 안 되겠죠. 가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려면은 관세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일단은 14달러 또는 15달러 초반까지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차트가 되지 않겠느냐. 테슬라 21선은 계속적으로 평평해지고 있고 차트적으로는 무한 횡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 좀 차트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미 테슬라 TSLL, TSLT 다 수익권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 제 스타일이면은 수익권에서는 강하게 추매를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불문율을 깨고 테슬라를 추매를 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드는 차트입니다. 테슬라 금요일 장중에 292달러 제가 말씀드린 이 저항의 자리 292달러를 좀 장중에 돌파를 했었는데 돌파하고 추가적으로 한 294달러까지도 올랐지만 장막판 차익 실현으로 쭉 미끄러져 내리긴 했습니다. 미끄러져 내려도 차트가 좋다. 테슬라가 21선, 이 중앙, 이 평선, 21선이 돌아가려고 한다고 하면 292달러 이상으로 종가 마감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저항이 없는 구간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나스닥의 대장이 될 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테슬라가 약간의 조정을 보여서 21선까지 좀 터치하는 그런 자리를 좀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물론 속단드리긴 힘드나 그 기회를 안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테슬라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수익 중이신 분들은 적극적인 불타기보다는 다른 계좌를 한 개만 갖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보통은 더 시저의 가족들은 한 두세 개 정도 갖고 있잖아요. 다른 계좌에서 테슬라가 조정을 보이면은 테슬라를 투매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테슬라 주봉입니다. 테슬라가 장기 하방 지지선 이 검정색 라인을 이탈하자마자 계속적으로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지지부진한 흐름 1, 2, 3, 4, 5, 6주째 저항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저항선을 넘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지와 저항선을 넘으면은 이 저항선은 지지의 역할로 된다. 저항선을 넘으면은 이제 우상향이 시작될 겁니다. 스파이 일봉 사실상 우리가 나스닥을 보아서 그렇지 나스닥을 주로 보지만 미국 주식은 S&P 스파이입니다. S&P가 미국 주식의 근간이다. 스파이 S&P도 사실상 201선 파란색 선까지는 1%가량이 남았다. 그것은 무엇이냐? 물론 저항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 1% 정도 더 오를 수도 있는 것이다. 가야지. 쇼세 보조지표 스톡스 S, SQQQ 모두 스토캐스틱 값이 뒷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 스토캐스틱은 2.9, 1.4. 나스닥은 9일 연속 상승. 그러면은 이제 숏이 오를 타이밍도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내리는 건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키움전사가 숏을 미친 듯이 타고 있다. 월가의 세력은 개미가 몰리는 곳에 돈을 받아주지 않는다. 숏을 살려줄까? 살려줄 순 있어도 와리가리 횡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르락 내리락 할 거지만 결국에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내리고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내리고 이런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굉장히 잘 맞춘다고 하면 돈을 벌 수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홀딩을 한다고 하면 결론은 크게 변동은 없을 수 있다. 왜냐? 그런 상황이 나스닥의 최상의 시나리오니까. AFPU 애플이 좀 현재 좀 좋지가 않은데 키움전사의 순매수는 과학이다. 코인베이스 일봉 코인베이스가 다음 주에 실적 발표인데 일단은 그 전까지도 지지선은 좀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 현재 비트코인 코인들도 알트코인들도 최근 상승이 나오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도 마지막 불꽃 라스트 댄스를 좀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내려도 올라오고 있는 21선만 지지만 받으면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MSTR 살짝 과열이 해소되는 느낌으로 좀 옆으로 횡보만 해준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 횡보를 시작했기 때문에 MSTR도 횡보를 시작하고 있다. 비트코인도 나스닥과 똑같은 상황으로 중앙 이평선 21선과의 간격이 멀어졌고 드디어 21선이 201선을 뚫어냄과 동시에 121선 초록색 선과의 골든 크로스를 앞두고 있다.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죠. 장기 이평선을 깔고 앉아 있어야 상승의 추세인 건데 이미 이날 캔들이 장기 이평선인 201선을 뚫어냄과 동시에 장대 양봉이 나왔죠. 한 번에 121선까지 돌파를 했다. 그것은 캔들이 돌파한 거고 중요한 것은 21선마저도 121선을 돌파한다. 완연한 상승의 추세. 이제는 비트코인은 내려와도 계속적으로 상승의 추세인 겁니다. 가야지. 라스트 댄스. 비트코인은 만약에 21선이 올라오고 약간의 좀 조정이 온다고 하면 상승 추세선 하단선에서 라스트 춤에도 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회들이요. 굉장히 아쉬운 상황. 도대체 2주 넘게 계속적으로 빨간색 선 돌파를 못하네요. 하지만 이제 차트상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락의 채널 검정색 상단선과 빨간색 저항선과 캔들이 이제 만나게 된다. 그러면 자연히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똑같은 가격만 유지해줘도 하락의 채널을 돌파하게 된다. 그러면 뒤집어고 다시 갈 수 있을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게더리움도 정신을 차릴 때가 되지 않았는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스토캐스틱이 너무 과열권이기 때문에 살짝 좀 내렸다가 과열권을
조금의 해소를 하게 되면은 좋은 매수 타이밍이지 않겠느냐. 더 시저스 멤버십의 최원주님, SD님, 정혜경님, 윤성우님 새롭게 후원 및 멤버십 가입해 주신 모습 감사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간결하고 허심탄회하게 멤버십 영상을 한번 주말에 올렸고요. 멤버십 텔레그램은 2개가 있습니다. 장교 멤버십과 UDT 멤버십의 2개의 텔레그램으로 소통하고 있고요. 최대한 간결하고 제 뷰에 대한 핵심 사항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주식 투자란 일희일비보다는 좀 멀리서 보면서 방향을 맞추는 게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등락의 그 도파민에 중독되지 마시고 조금은 길게 보면 방향에 중점을 둬야 되지, 오늘은 롱, 내일은 숏, 그렇게 해서 몇 번 성공하다 보면은 계속 롱숏만 해야 됩니다. 그 방법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상위 0.1%밖에 없습니다. 선물 투자자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선물은 하지 마세요. 선물을 하게 되면 상위 0.1%의 최고수가 되던가 아니면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맞출 수 없는 단타만 하지 마시고 조금은 그래도 최소한 며칠을 보는 그런 좀 스윙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국 주식은 좀 그렇게 하는 것이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러나 국장은 우상향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은 단타를 해야 된다. UDT 멤버십에서는 국장의 단타도 하고 있고요. 미장의 단타도 하고 미장의 스윙도 하고 미장의 장투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뷰와 매수 매도 타이밍은 장교 멤버십에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단타 모든 걸 다 하는 매매는 시저스 UDT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도 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워렌 버핏 옹이 올해 말에 은퇴를 하신다는 뉴스가 떠더라고요. 수고하셨고요.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